만약 3년간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어느 날 새벽 집 현관문을 연다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폭력적인 새아버지의 주먹이 어머니를 향해 날아온다면? 과연 그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28살입니다. 3년 전까지는 평범한 간호사였고 지금은 글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살아남은 자일까요? 죄인일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 늦게 돌아온 딸일까요? 2019년 봄 저는 간호장교로 해외의료지원단에 자원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저는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3년 후 제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집에서 고통받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낡은 아파트 현관문 402호, 우리 집이었던 곳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초록색 문,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붙여놓으신 한 가족 스티커가 아직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고 거칩니다. 왼쪽 다리가 욱신거립니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부상 부위가 날씨를 가장 먼저 알려주지요. 근용 가방의 무게도 어깨를 짓누릅니다. 3년간의 제 물건들이 전부 들어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잃어버린 게 더 많았습니다. 동료들, 웃음소리,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의 조각들이었죠. 김정희, 또 그 죽은 년 얘기냐? 술 냄새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벽을 뚫고 새어나왔습니다. 새아버지 박철수, 어머니가 편지로 알려주신 재혼상대였죠. 편지에서는 좋은 분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들리는 목소리로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작고 떨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예전에 어머니는 목소리만큼은 늘 당당했는데 말입니다. 여보,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살아있을 수도. 딸? 3년 동안 연락도 없는 게 무슨 딸이야? 죽었다고 봐야지. 이제 그만 좀 포기해. 새아버지가 뭔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작게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제 주먹이 절로 움켜쥐었습니다. 3년간 전쟁터에서 익힌 반사적인 반응이었죠. 옆집 문이 살짝 열리며 60대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파마 머리에 한복 바지 차림, 전형적인 동네 아주머니 스타일이었죠. 또 시작이네. 밤마다 이 난리야. 아파트 전체가 시끄럽다고. 최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안녕하세요. 제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최 여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근용 가방, 짧게 자른 머리,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왼쪽 다리를 살짝 끄는 걸음걸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설마 당신이? 그때 안에서 어머니의 큰 비명이 터졌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였죠. 3년 전 2019년 어머니 1년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서연아, 위험한 곳이라며 왜 굳이? 누군가는 가야죠. 제가 도울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키워주신 딸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때의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전쟁터에서 1년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몇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시설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인천공항에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포옹했을 때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서연아, 위험하면 바로 돌아와, 알겠지? 엄마는 네가 영웅이 되는 것보다 그냥 안전한 게 더 좋아. 걱정 마세요. 간호사는 전투 요원이 아니에요. 뒤에서 환자만 돌보는 거니까요. 정말 어리석은 말이었죠. 첫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의료지원단으로서 현지 병원에서 일하며 동료 간호장교 민정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정은 부산 출신으로 저보다 3살 많고 경험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죠. 서연아, 우리 살아서 돌아가자. 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 우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민정은 늘 제 걱정을 해주는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밤에 어머니 생각으로 잠 못 이룰 때, 현지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할 때 항상 옆에서 돌봐주었죠. 민정 언니, 언니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글쎄, 남을 돕는 게 좋아서? 그리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거든. 딸이 좋은 일 한다고. 2019년 10월 1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불안해했고 환자들도 평소보다 예민했죠. 공기 중에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오후 2시 27분,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납니다. 폭탄 테러가 병원을 강타했을 때 민정 언니는 저를 바닥에 눌러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없으면 네가 대신 살아야 해. 네 어머니 기다리고 계시잖아. 민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제 등을 감싸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왼쪽 다리는 깁스로 감싸져 있었고 민정은 이미 본국으로 송환된 후였습니다. 관 속에서요. 현재 22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아이러니했죠. 해방의 날에 저는 어머니를 해방시키러 왔으니까요. 저는 열쇠를 꺼내 천천히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자물쇠를 바꾸지 않으셨네요. 3년 전 제가 나갈 때와 똑같은 열쇠였습니다. 작은 토끼 모양 열쇠고리까지 그대로였죠. 안에서는 여전히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죠. 김정희, 너도 좀 현실을 받아들여. 네 딸은 죽었다고. 3년이면 충분하잖아. 그래도 혹시 뭐 연락도 없는데 살아있을 리 있어? 현실을 봐.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안 돼요! 그건 서연이 중학교 사진이에요! 어머니의 절규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 치워버려야지. 죽은 년 사진 걸어놓고 매일 울고 있으면 뭘 해? 나는 유령 같은 네 딸 때문에 눈치 보며 살기 싫다고. 새아버지가 제 물건들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제 방을 어머니가 그대로 보존해 두셨다는 얘기였죠. 3년 동안 그대로 제 책상, 제 옷들, 제 추억들을 모두. 여보, 제발 서연이 방만은 제가 치울게요. 시간 좀만 주세요. 시간 3년도 모자라? 언제까지 죽은 딸 붙들고 살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술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소주와 맥주가 섞인 고약한 냄새였죠. 그리고 무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비명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간호장교 신분증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인 3년간 익힌 호흡법이었죠. 열쇠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 탈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제 중학교 졸업사진을 바닥에 내던지려던 참이었죠. 액자는 이미 깨져서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3년간의 세월이 만든 변화였죠. 더 이상 25살 어린 간호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죠. 서연이? 정말 우리 서연이? 저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군화였습니다. 3년간 신고 다닌 낡은 군화. 어머니가 사주신 예쁜 운동화들은 모두 그곳에 묻혀 있었죠.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짧은 머리, 군복 바지, 어깨에 맨 낡은 가방, 그리고 왼쪽 다리를 살짝 끄는 모습.
예전에 통통하고 웃음 많던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넌 누구야? 여기 무단 침입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간호장교 한서연, 계급 중위. 사진 속의 제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간호장교 한서연 중위입니다. 이 집 딸이고요. 그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술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죠. 오후부터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타났네? 3년 동안 어디서 뭘 했길래? 연락 한 번 없이? 살아있을 이유가 있어서 살아있습니다. 제 대답이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어머니가 벽을 짚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사이에 어머니도 많이 나이 드셨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주름도 깊어져 계셨죠. 서연아, 정말 살아온 거니? 꿈이 아니지? 네, 어머니,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가 갑자기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3년 만에 나타나서 뭘? 네가 없는 동안 네 엄마 누가 돌봤는데? 어머니가 그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서연이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다고? 이제 와서? 나는 3년 동안 유령 취급받으면서 살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움츠러들었죠.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손 떼세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뭐? 3년 만에 나타나서 큰 소리야?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없는 동안 누가 네 엄마 먹여 살렸는데 고마워해야지. 이 불효녀야? 그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왼쪽 다리에 남아있는 부상 때문이었죠. 그의 주먹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3년 전의 한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목을 잡고 반대로 비틀었습니다.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배운 격투술이었죠. 그가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정폭력 현행범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응급상황을 수백 번 겪으며 단련된 침착함이었죠.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뭘 했냐고요? 사람을 살렸습니다. 당신처럼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살렸습니다. 그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그의 어깨를 눌러 제압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가 진정이 되고 나서야 어머니와 저는 부엌에서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서 술이 깨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반가움인지 미안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서연아, 정말 우리 서연이 맞지? 꿈이 아니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 계셨고 3년 사이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죠. 네, 어머니,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을 왜 안 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왼쪽 새끼손가락에 남은 화상 자국이 보였죠. 어머니도 그걸 보셨습니다. 서연아, 이 상처는? 폭탄 테러를 당했었어요. 3년 전에. 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테러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리 부상이 심해서 1년 반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는 민정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를 대신해 죽은 언니 같은 동료, 그녀가 저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했는지. 민정 언니가 저를 감쌌어요. 천장이 무너질 때,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었죠.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네, 대신 돌아가셨어요. 저 때문에. 서연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살았을까? 왜 민정 언니가 대신 죽었을까? 저는 1년 반간의 재활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다리 수술을 3번 받았고 심리치료도 받았죠. PTSD 진단도 받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아저씨랑 너무 외로워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괜찮습니다. 어머니도 살아야 하니까요. 이해합니다. 그때 거실에서 그가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정희! 나 배고파! 밥은 언제 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3년간 길들여진 반응이었죠.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있으니까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최 여사도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죠. 경찰관님, 저 이 집에서 몇 번이나 비명소리 들었어요. 밤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요. 벌써 몇 달째예요. 최 여사가 열심히 증언했습니다. 특히 밤 11시만 넘으면 항상 싸우는 소리, 뭐 깨지는 소리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가 발악했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내 집에서 내 마누라 교육하는 게 뭐가 나빠? 경찰관이 철수의 신분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박철수 씨, 2020년 8월에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받으셨네요. 그리고 현재 사채업체 3곳에서 총 3천만 원의 빚이 있으시고. 어머니가 놀라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죠. 빚? 무슨 빚이에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철수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업 때문에 곧 갚을 수 있어. 주식 투자한 게 있어서. 경찰관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거나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요구한 적 있으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집 명의를 바꾸자고 계속, 그리고 적금도 해지하라고 또 뭐가 있나요? 카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제 명의로.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어머니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가정폭력은 어머니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폭력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처음엔 좋았어요. 친절하고 다정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달 정도부터니까. 어머니가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저는 박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늦었네요. 하지만 이제 왔으니까 어머니는 제가 지킵니다. 야! 네가 뭘 지켜? 페이 주제! 나 없으면 너네 엄마 굶어 죽어! 그가 마지막까지 악을 썼습니다. 그 말에 경찰관이 박철수를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겁니다. 최 여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경찰관님, 이분 차에서도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술 먹고 운전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보세요. 정말 동네 아주머니의 관찰력은 무시할 수 없었죠. 박철수가 체포되고 나서 집은 오랜만에 조용해졌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죠. 어머니와 저는 깨진 사진 조각들을 지우며 이야기했습니다. 제 중학교 졸업사진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해. 아닙니다.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잖아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정 언니가 마지막에 쥐어준 목걸이였죠. 작은 은색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민정 언니가 저한테 준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부적이라고 했거든요. 언니는 종교가 있어서. 저는 어머니 목에 목걸이를 걸어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요, 어머니. 그날 밤 저는 3년 만에 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대로 보존해주신 제 방에서 책상 위에는 3년 전 제가 읽던 책들이 그대로 있었고 옷장에는 제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벽에 걸린 거울을 보니 3년 전에 한서영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더 야위고 더 단단해진, 하지만 눈빛은 더 따뜻해진 것 같았죠. 한 달 후 어머니와 저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깨진 액자 자리에 사진 속의 우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죠. 고생한 만큼 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평범한 하루를 살아요. 그래,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최 여사가 김치를 가져다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돌아와서 참 다행이다. 진짜 영웅이구나. 요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야. 영웅.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들, 그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영웅이네. 나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버텼고 넌 나를 지키러 돌아왔으니까. 창밖으로 평범한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주머니들이 수다 떨고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3년 전 제가 지키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일상이었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고도 소중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다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픔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이 있어야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민정 언니가 지켜준 이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서연과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